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연구원이 한국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이게 휴게소라고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단 하나의 사진이 미국 교통업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고 미국 교통안전국은 물론 전 세계 학계까지 경악에 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통 시스템과 교통 인프라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통 환경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 부서의 연구원이면서 미래 교통 트렌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테슬라, 벤츠, 포드 등의 초청을 받아 전 세계 교통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교통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교통과 자동차 기술을 다루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보니 미국과 유럽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하고 자동차 인프라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리뷰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죠. 그런데 몇 달 전 한 영상이 제 채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리뷰한 영상이었는데 댓글창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휴게소 수준이 저 정도라면 한국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고 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믿고 한번 가보세요. 대체 한국의 휴게소가 뭐길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을 보게 되었죠. 전기차 충전소가 한 곳에 모여있고 태양광 패널이 주차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항 라운지 같은 실내 공간,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편의시설까지. 이건 직접 가봐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들리는 한국에 대한 소식은 대부분 빠른 성장과 테크,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다야.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인데 미국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물론 삼성이야 잘 알지만 인프라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솔직히 그 나라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 아니야, 너 한국 한번 가보고 말해. 거긴 완전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 설마 LA나 뉴욕보다 더 대단한 게 있겠어? 저는 친구의 말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줄도 없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미국 공항에서는 여권 검사만 30분 넘게 걸릴 때도 많았는데 여긴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운이 좋았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공항 내부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어디서든 휴대폰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샤워실도 무료라는 안내판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중얼거렸죠. 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깨진 건 바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공항에서 시내로 가려면 비싼 택시를 타거나 고장난 듯한 전차를 타야 하는데 여기는 열차 내부가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같았습니다. 좌석이 넓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충전까지 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미국에서 선진국의 인프라라고 배웠던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과 기차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아닐까?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곳이니까. 아니면 한국의 모든 것이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드디어 다시 만나네요.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호탕한 성격의 박민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독일 모터쇼였지? 맞아요. 거기서 한국 전기차가 등장했을 때 둘이 엄청난 토론을 했었죠.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박민호 씨는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명 유튜버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초청 행사 때 몇 번 함께 했거든요. 그는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문화 차이를 주제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더라고요. 그런 친분으로 한국 방문 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저는 김도윤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박민호 씨의 소개로 한국의 교통인프라 연구원인 김도윤 씨가 함께 왔습니다. 한국 도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친구인 그를 함께 데려왔다고 했어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솔직히 출국 전까지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첫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혹시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너무 깔끔했고 대중교통이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려면 우버나 택시가 필수인데 여기서는 공항철도 하나면 해결되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탐방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궁금했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차선이 선명하고 도로 관리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그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국의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휴게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본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주차장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전기차 충전기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차 공간이 있어 차량을 보호하면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휴게소의 개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휴게소라고 하면 보통 화장실과 간단한 편의시설이 있는 작은 공간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작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이 줄지어 있었고 심지어 카페와 베이커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즉석에서 조리되는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첫 술을 뜨는 순간 이건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간 진짜 요리였습니다. 미국의 휴게소에서 먹는 기름진 버거나 인스턴트 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다니.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김도윤 씨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속도로 여행 중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원해요. 그래서 휴게소마다 그 지역 특산물이나 유명 음식을 갖추고 있죠.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제가 주문한 국밥의 가격이었습니다. 미국 휴게소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세트를 사면 15달러 이상 하는데 여기서는 훨씬 양질의 음식을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고객들도 전혀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휴게소의 지친 표정의 직원들과 불만 가득한 고객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한 사건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어린이가 음료수를 쏟았는데 순식간에 직원이 나타나 미소로 응대하며 깨끗이 치워주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고객이 직접 치우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 섬세한 서비스 정신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미국에서 휴게소 화장실이라고 하면 대부분 낡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했던 미국 고속도로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 끔찍한 냄새, 깨진 거울. 이런 모습이 미국 휴게소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저는 뉴욕에서 LA까지 횡단 여행을 했는데 여정 중 방문한 한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아 정말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휴게소에서는 화장지가 전혀 없어서 다른 여행객들에게 휴지를 빌려야 했죠. 이런 경험들이 제가 미국 휴게소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했고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에서 이런 편안함을 느끼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호텔 수준의 시설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손세정제, 핸드타월, 심지어 방향제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보통 고급 쇼핑몰이나 특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일반 휴게소의 기본 수준이라니 제 얼굴에는 혼란과 부러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정말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였습니다. 여기에는 초고속 충전소가 완비되어 있어 단 몇 분 만에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할 수 있어요. 김도윤 씨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테슬라 같은 특정 브랜드의 충전소는 간혹 있지만 모든 브랜드의 전기차를 지원하는 초고속 충전소는 드물죠. 미국에서 전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 충전소 찾기가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때로는 충전소를 찾아 수십 마일을 우회해야 하고 찾아서 도착해도 이미 다른 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충전기가 고장난 경우도 있어서 다음 충전소까지 갈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운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달랐습니다. 충전기가 줄지어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충전 포트를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까지 있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휴게소 내부에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자신의 전기차로 충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차량이 단 15분 만에 70%까지 충전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미국의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휴게소에 꼭 가보라고 한 건지. 이건 단순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를 직접 경험한 후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볼 수 없을까? 한국과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해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시설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멈춰서 잠시 쉬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는 용도로 존재하죠.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는 경험 그 자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방문하는 하나의 목적지였습니다. 휴게소만 보러 일부러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중에는 충전소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마다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충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사례를 찾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 바로 서비스와 고객 경험입니다. 미국의 휴게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간단한 커피 한 잔과 햄버거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죠. 한식, 양식, 디저트, 심지어 특산물까지. 여기서는 먹는 즐거움이 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휴게소는 지역 경제와 연계된 공간이었습니다. 각 휴게소마다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고 여행객들은 여기서 간단한 쇼핑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한 가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휴게소 내의 지역 홍보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휴게소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코너도 있어 현지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여행자들에게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미국 휴게소의 상점들은 대부분 전국 체인점들로 어느 휴게소를 가도 비슷한 상품과 음식만 판매합니다. 지역 특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미국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한국이 단순히 휴게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혁신적인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순히 여행의 일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한국의 교통정책 전문가이자 교통인프라 연구원인 김도윤 씨와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박민호 씨는 이런 저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미래형 교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게소 개념을 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 주차장 지붕 역할을 하며 충전소와 연계된 구조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요소입니다. 김도윤 씨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가 광활하고 장거리 운전이 기본이라 휴게소 간 거리가 멀죠.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촘촘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각 휴게소마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며 지역 경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테이션 개념이 적극 활용되고 있어요. 즉 운전자들의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한국 휴게소 체험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는 직접 전기차를 충전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박민호 씨가 자신의 전기차를 대여해 주어 저는 직접 충전소를 이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충전기에 차를 연결하는 순간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남은 충전 시간, 예상 요금, 심지어 충전이 완료되면 알림까지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15분 만에 80% 충전을 완료한 후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경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전기차로 횡단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겪었던 충전소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장난 충전기 충전 속도 저하 긴 대기 시간.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충전소를 찾지 못해 차를 견인해야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에 대해 생각하며 미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개선되어야 하는지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국 휴게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여행자들에게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이젠 한국에선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에도 충분한 조명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긴급 의료 키트와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비치되어 있어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또한 피로 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공간과 수면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절별 테마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지속적인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꽃축제,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 가을에는 단풍 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겨울에는 따뜻한 찜질방과 같은 계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국 휴게소는 소통과 피드백을 중요시합니다.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휴게소 평가 시스템을 통해 우수 휴게소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문화, 기술, 음식,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수유실, 가족 휴게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일부 대형 휴게소에는 계절별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이 열리기도 하여 단순한 휴식을 넘어 문화체험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며 정기적인 소독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자동 손 소독기, 비접촉식 수도꼭지 등 위생적인 설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휴게소에서는 음식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기술력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한국 휴게소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앞으로도 전 세계 교통 인프라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저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미국에 있는 교통 인프라 전문가인 존스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휴게소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 기존 인프라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점. 둘째, 고속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스마트 휴게소 시스템이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존스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 만약 이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된다면 우리의 도로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밤늦도록 저의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제작했던 유튜브 콘텐츠가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며 미국 사회를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의 조회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콘텐츠 이후에 미국 언론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반응 또한 뜨거워 큰 화제를 끌고 있었습니다. CNN 뉴스에 미국이 놓치고 있는 한국 교통 인프라의 혁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갔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였습니다. 알고 받아들여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미국의 자동차 테크 유튜버들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휴게소 충전 시스템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테슬라 오너들의 인터뷰 영상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충전 인프라가 아니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해외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전에 저는 미국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 시스템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를 직접 경험한 후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제 콘텐츠를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편의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교통 시스템의 청사진이라는 것을요. 이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장거리 운전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와 연계해 각 주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공간이 된다면요. 미국도 충분히 이런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교통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죠. 미국이 기술을 선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은 그저 편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세심함 그리고 국민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한 곳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문화, 기술, 음식,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단순한 쉼터를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 추구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와 발전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휴게소라는 공간도 끊임없이 혁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체되기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으로 표현되는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휴게소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휴게소를 단순한 시설이 아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지향적인 문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는 휴게소 운영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식문화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휴게소의 식당과 음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휴게소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자부심과 상생의 철학이 휴게소를 지역 경제와 연결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행자들에게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휴게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인 거죠.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한국 문화와 기술, 서비스의 집약체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기술력,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휴게소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앞으로도 전 세계 교통 인프라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